한국이 안전하지 않다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여기 터키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버지의 반대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한국에 빠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엘 카이란이라고 해요. 저는 터키의 분주한 해안 도시에서 자랐어요. 기억나는 건 제 삶은 엄격한 규칙과 긴 공부 시간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 아리프 카이란은 터키 군대에서 고위장교로 복무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노력과 규율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며 여러 언어를 배워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이기에 저에게도 똑같은 헌신을 기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리에 완벽해야 해.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해서 저를 결심하게도 약간은 두렵게도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독서에, 수학 문제 풀이에, 영어와 다른 언어 연습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고 놀이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 레일라 카이라는 그런 엄격함 속에서 제게 안식처와도 같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부드러운 격려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규칙을 강요하실 때 어머니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내 마음을 따르길 바란다. 언젠가는 이 벽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비록 아버지의 기대가 높았던 건 알지만 어머니의 다정함 덕분에 힘든 날들도 조금은 견딜 수 있었어요. 제 하루 중에서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작은 창문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침마다 짧은 시간을 내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에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유명한 한국의 팝 그룹의 공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은 밝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것들이었기에 정말 신기했어요. 그 영상은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버지께서 항상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상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 멀리 있는 그 나라의 끌림을 느꼈어요. 점차 제가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신나는 그런 곳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저는 아직도 작은 방에 앉아 아침의 부드러운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한국을 꿈꿨던 기억이 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떡볶이처럼 매콤한 음식을 맛보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는 상상을 했어요. 아버지의 경고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지만 배울 것도 보고 경험할 것도 많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는 수업과 보충 공부로 항상 바빴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규율이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듣고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외교관이 되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교과서 너머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의 밝은 무대, 활기찬 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혼자 있을 때마다 제 생각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의 규칙을 따른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꿈꿨어요. 제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곳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상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날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꿈을 품은 제 마음은 언젠가 꼭 한국을 직접 볼 거라는 다짐을 하게 했어요. 비록 가정의 엄격한 규칙과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이 때로는 저를 갇힌 느낌으로 만들었지만 제 안에 불타오르는 호기심은 꺼지지 않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멀리 있는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긴 하루의 수업과 공부를 마치고 제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컴퓨터에서 새로운 이메일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메일이 우리 대학교에서 온 것임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소식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레 이메일을 열어보았어요. 그 이메일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 글로벌 IT 회사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소식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제가 그 흥미진진한 영상들에서 꿈꿔왔던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실제로 현대적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분주한 서울 거리를 걷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온라인에서만 보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도시의 활기찬 소리와 눈부신 네온사인들이 제 귀에 들릴 것만 같았어요. 멀리 떨어진 곳을 탐험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인턴십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지원서를 열심히 작성했어요. 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제가 꼭 경험해보고 싶은 땅인지 적절한 단어를 고르며 몇 시간 동안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영상, 아름다운 이미지들,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한 얼굴들을 기억하며 제 꿈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느낌이었어요. 지원서를 제출한 후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메일을 확인하며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저는 한국에서의 제 삶을 계속 상상했어요.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일하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한식을 즐기는 제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맑은 아침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저는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책상 앞에서 뛰어오르며 화면에 적힌 글자를 다시 읽었을 때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커져만 가던 호기심이 이제는 불타는 열정으로 변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리프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아버지께서는 깊게 찡그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한국은 안전하지 않아. 멀리 있고 네가 아직 어리니까 너무 떨어진 곳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기쁨을 찬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고 제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머니 레일라께서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시며 내 꿈을 따르렴,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는 네가 잘할 거라 믿어. 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다정한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이 기회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한국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회가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진심을 담아 설명하려고 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았던 모든 멋진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항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규율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조심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슬퍼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지만 저도 제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인턴십에 대한 제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책과 몇 벌의 옷,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공책을 챙기며 여행 준비를 했어요. 이 기회가 한국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기회와 친절이 가득한 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다짐을 했어요. 출발하는 날은 금세 다가왔어요. 티켓을 손에 쥔 채 공항에 서 있을 때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정말 새로운 모험의 시작인지 궁금해졌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한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이 순간이 바로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 한국을 직접 보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작임을 속삭이며 다짐했어요.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밝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안내 표지판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차분하고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안도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정말 멋진 모험이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곧이어 인턴십 회사에서 마련해 준 버스를 탔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버스가 공항을 벗어나며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밖으로는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거리는 자동차와 버스로 분주했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광고판과 거대한 스크린들이 광고를 내보였고 불빛은 밝게 빛났으며 활기로 가득 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던 광경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맛있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 그리고 초록빛 나무와 꽃이 가득한 작은 공원들도 보였어요. 도로의 매 순간마다 이 활기찬 도시의 삶의 한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마치 전혀 다른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인 서울의 가장 번화하고 유명한 강남에 위치한 쉐어하우스에 도착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룸메이트인 수미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수미는 밝고 활발한 성격의 따뜻한 한국인 여자였어요. 그녀는 집안을 소개해 주시며 다른 인턴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쉐어하우스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꿈을 나누며 웃음소리와 대화가 가득했어요. 비록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따뜻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미가 동네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작은 상점들, 동네 식당들, 그리고 높은 빌딩 사이에 숨겨진 조용한 공원들을 둘러보았어요. 수미는 각 장소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그녀의 설렘은 저에게도 전염되었어요. 형형색색의 벽화에 담긴 의미와 근처, 오래된 사찰의 역사를 들으며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문화와 역사가 풍부하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으로 말이죠. 저녁이 되어 작은 동네 식당에서 첫 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비빔밥을 먹어보았는데 밥과 야채, 그리고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요리였어요.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아름다웠어요. 접시 위에 여러 가지 색이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먹을 때마다 호기심과 용기를 느꼈고 현지인들이 하듯 재료들을 잘 섞는 법도 배웠어요. 마치 이 멋진 문화의 일부가 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새로운 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 위의 별들처럼 반짝였고 멀리 한강의 부드러운 흐름도 보였어요.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감상하며 터키에서의 제 삶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이곳에는 평화로움과 설렘이 어우러진 느낌이 있었고 저는 바로 제 자리가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첫날을 되새기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는 강한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은 아버지께서 경고하신 위험하고 이상한 곳이 아니라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도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미래에 대한 꿈과 이 새로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모험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모든 순간이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한 걸음임을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점점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발전해갔지만 집에서 오는 전화는 가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터키에 계신 아버지 아리프께서 계속 전화를 주셨고 통화할 때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한국은 위험해 또는 왜 이렇게 멀리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인생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의심이 제 하루의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그분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저녁 쉐어하우스의 작은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이 상황을 꼭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만약 아버지께서 직접 한국을 보신다면 의심이 사라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과감한 생각이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며 부디 한국에 와서 직접 보세요. 이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멋진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전화 건너편에서 아버지의 머뭇거림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안전함을 계속 상기시켜 드렸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분주하지만
질서 정연한 거리, 그리고 매일 만나는 친근한 미소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내드렸어요. 생동감 넘치는 동네와 지역 시장의 짧은 동영상도 공유했어요. 그러자 서서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 번의 긴 대화 끝에 아버지께서 아마 일주일 정도 방문해 볼까 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쁨과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어요. 아버지의 방문 날이 다가왔을 때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떨리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 나라의 매력을 모두 보여드릴 생각에 기대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버지를 맞이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호기심이 섞인 다양한 감정들이 보였어요. 서로 포옹하며 잠시나마 우리 사이의 거리가 작게 느껴졌어요.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하며 저는 아버지께 제 마음을 사로잡은 장소들을 보여드렸어요. 먼저 광화문 광장을 찾았는데 큰 동상들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평화롭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그 기념물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걸으면서 저는 벽에 그려진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공원에 반짝이는 분수대를 가리켰어요. 아버지의 눈이 흥미로움으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궁궐을 거닐 때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밝은 색채와 우아한 디자인의 전통 한옥 건축물들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궁궐의 왕실 역사가 어떻게 정성스럽게 복원되었는지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아름다움과 역사에 감동하신 듯 했어요. 궁궐 관람 후에는 작은 동네 식당에 들러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밥, 야채, 그리고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비빔밥은 다채롭고 맛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한 입 맛보시자 조심스러웠던 표정이 기분 좋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한 번 더 주문하실 정도로 지금까지 드셔본 음식 중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박한 순간이 전환점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한강을 따라 산책을 나섰어요. 강물은 부드럽게 흐르고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수많은 반짝이는 별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저는 아버지께 이 모든 풍경이 제게 얼마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이야기 드렸어요. 오랜만에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이제야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 아름다움과 친절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새로운 친구들, 음식, 그리고 방문했던 장소들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저는 제 마음을 다해 대답드리며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직접 보지 않고 한국을 판단했던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어요. 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며 이곳이 내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걸 보니 참 다르구나. 라고 부드럽고 진솔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기쁨과 동시에 쓸쓸함이 교차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제 눈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보실 수 있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곧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도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거리를 한 번 더 걸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제 마음에 담으려 애썼어요. 아버지의 방문은 제 모험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아버지께 증명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해와 사랑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어요. 때로는 마음을 열고 꿈을 공유하면 가장 강한 의심조차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지지가 제게 더 큰 안식과 희망을 주었고 이제 저는 이 놀라운 나라에서 매일을 가슴 가득 희망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방문이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해 깊은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이 멋진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하고 싶었어요. 인턴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글로벌 IT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회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동료들과 제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쉽지만은 않았지만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저를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게 만들었어요. 직장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팀워크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평화로운 공원, 분주한 시장, 그리고 다채로운 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저녁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며 행복한 마음을 느꼈어요. 밤에 바라보는 서울 거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수천 개의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부드러운 생명의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가끔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성장하고 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태연 씨를 다시 만났어요.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태연 씨의 부드러운 미소는 언제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꿈과 미래 계획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태연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도시의 명소들을 소개해주며 서울에 숨겨진 보석들을 함께 구경하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동시에 느꼈지만 모든 모험이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줄 거라 믿었어요. 태연 씨와 함께 도시를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만발한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작은 미술관을 방문하며 노점에서 파는 현지 간식도 맛보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땅과 그곳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깊어짐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친절과 창의성, 따뜻함이 가득한 생생한 공동체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직장에서 꾸준히 열심히 일하며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소규모 프로젝트를 이끌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고 회의에서 발언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저에게 독립,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힘을 가르쳐 주었어요.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여정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꼈어요. 매일 밤 저는 저널에 제 경험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들을 적었어요. 아름다운 순간들, 극복해낸 도전들, 그리고 함께해준 친구들에 대해 기록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영상으로만 보던 나라가 아니라 제 새로운 집이 되어 주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껴요. 여기서 저는 무한한 기회와 성장의 약속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발견했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더욱 자신감 있고 감사하며 다가올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제 미래는 서울의 밤하늘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